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옥분아,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단다. 노마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노마님이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 옥부는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썩 꺼져, 도둑년! 큰마님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몸엔 매질 자국이 생생했고 입술엔 피가 맺혀 있었죠. 노마님이 살아계실 때 옥분은 이 집안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배우고 살림도 맡았으며 대감마님께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바로 권력을 잡은 맏며느리는 곧장 행동이 달라졌어요. 노마님의 총애를 받았던 옥부는 그저 눈에 까실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노마님께서 돌아가신 날에 시작됩니다. 옥부는 사당 앞에서 밤새 곡을 했습니다. 옥분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글을 가르쳐 주시고 바느질을 알려주시고 사람 대하는 법을 일러주신 분. 그분이 차가운 주검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자 옥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아, 울지 마라. 노마님의 막내 손주인 이담이 조용히 옥분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이담은 언제나 옥분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노마님처럼요. 도련님, 마님께서 돌아가시니 이 집이 너무 쓸쓸합니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할머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게야. 이담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슬픔보다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을 치르고 난 뒤 큰마님이 안채로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예, 마님. 이제부터 이 집 살림은 내가 맡는다. 알겠느냐? 예, 마님. 노마님께서 너를 귀하게 키우셨지만 넌 여종이다. 여종은 여종답게 처신해야지. 알겠지?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부터 옥분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면 큰마님은 밥이 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밥도 제대로 못 짓는 주제에. 청소를 깨끗이 해도 구석에 먼지가 남았다며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이러니 이 집안이 더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바느질을 정성껏 해도 바늘땀이 고르지 못하다며 다시 풀라고 명했습니다. 옥부는 참았습니다. 노마님을 생각하며 이담 도련님을 생각하며 참았죠. 하지만 큰마님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마님이 옥분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가 노마님께 글을 배웠다지? 예, 마님. 흥, 여종 주제의 글을 안다고 우쭐대는 개로구나. 이제부턴 사랑채 청소나 해. 글방은 절대 가지 마라. 하지만 마님, 노마님께서 노마님은 이제 안 계셔. 내 말이 곧 법이다.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종인 옥분이 주인마님께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제대로 밥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큰마님은 옥분이 밥을 먹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여종 주제에 배만 부르게 먹으면 게을러진다. 옥분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손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마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견뎌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 마님이 찾으시는 금비녀가 보이질 않습니다. 몸종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큰마님이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내 금비녀가? 큰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금비녀는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큰마님은 곧바로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내 금비녀를 가져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의 눈빛이 옥분에게 꽂혔죠. 옥분아, 내 방을 먼저 뒤져보자. 예. 마님, 소녀는 큰마님과 몸종들이 옥분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작은 방을 샅샅이 뒤지던 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마님, 여기 은비녀가 있습니다. 큰마님이 달려와 은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여종 따위가 은비녀를 가지고 있어? 그건 노마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훔친 게 분명해. 이거 팔아서 고작 몇 냥 손에 쥘 셈이었구나. 아닙니다, 마님. 정말 노마님께서. 이 도둑년이 은비녀도 훔쳤으니 금비녀도 내가 훔친 게 틀림없구나. 옥분은 억울했습니다. 금비녀는 정말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큰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매지라고 쫓아내. 마님, 제발. 소녀는 정말. 하인들이 옥분을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곤장이 옥분을 내리쳤죠. 한 대, 두 대, 세 대. 옥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10대의 매질이 끝나고 옥분은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큰마님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썩 나가란 말이야. 그리고 분이야, 옥분의 신분 문서 가져와라. 잠시 후 분이가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큰마님은 문서를 집어들고 옥분 앞에서 찢어버렸죠. 이제 넌 이 집 여종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썩 꺼져. 찢어진 문서 조각들이 마당에 흩날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챙겨 대문 앞으로 향했죠. 대문을 나서기 전 옥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마님의 사당이 보였습니다. 마님, 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가을바람은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옥분은 보따리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매질 자국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옥분은 한양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장터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배는 고팠지만 밥 한 끼 사 먹을 형편이 아니었죠. 하룻밤만 견디면 내일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옥분은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온몸을 얼렸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청소든 빨래든 바느질이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쫓겨난 여종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옥분은 거의 기력을 잃었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젠 걸을 힘조차 없었죠. 장터 귀퉁이에 쓰러진 옥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아니냐?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죠. 도련님. 막내 아들 이담이었습니다. 이담은 깜짝 놀라 옥분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옥분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냐? 도련님, 죄송합니다. 소녀가 누추한 모습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장 일어나자. 내가 데려가마. 이담은 옥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옥분은 어지러움에 비틀거렸지만 이담이 단단히 잡아주었죠. 도련님, 큰마님께서 아시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넌 걱정 말고 따라오거라. 이담은 옥분을 자신이 관리하는 포목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포목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있었죠. 여기서 쉬어라. 먼저 밥부터 먹고. 이담이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도련님. 고맙긴. 보아하니 너도 억울하게 쫓겨났구나. 도련님께서도 아시는군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으실 줄 알았다. 이담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거라. 가게 일을 도와주면 된다. 장사하는 법도 가르쳐 줄 테니. 하지만 큰마님께서 아시면 어머님께는 내가 알아서 하마. 걱정 말고. 이담은 미소 지으며 옥분을 안심시켰습니다. 옥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며칠 후 대감마님이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절을 올렸죠. 대감마님, 옥분이로구나. 이담에게 들었다. 너무했구나. 아닙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부족해서. 아니야.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나도 잘 알지. 어머님께서 그토록 아끼신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대감마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이담을 돌아보며 말했죠. 이담아, 옥분이가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잘 돌봐주거라. 예, 아버님. 옥분아, 힘든 일이 있으면 이담에게 말하렴. 이 아이가 잘 도와줄 거야. 그리고 갑자기 대감마님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신분 문서다. 내가 양미님을 증명하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인이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잘 지니고 있어라. 대감마님, 이렇게까지. 당연한 일이야. 넌 억울하게 쫓겨났으니까.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옥분은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마님이 돌아가신 후 옥분은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정성껏 가르쳐 주었죠. 옥분, 장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거든. 예, 도련님. 그리고 장부를 제대로 정리해야 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확히 알아야 장사가 되지. 옥분은 노마님께 배운 글 실력을 살려 장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빠르게 계산하고 깔끔하게 기록했죠. 이담은 감탄했습니다. 옥분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노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할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내 재능을 알아보셨으니까. 날이 갈수록 옥분은 장사의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 물건을 고르는 안목, 값을 흥정하는 기술.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었죠. 어느 날 옥분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담이 말했습니다. 옥분아, 넌 장사에 재능이 있어. 손님들이 너를 좋아하더구나. 그저 정성껏 대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장사의 핵심이야. 정직하고 성실하게. 옥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담 도련님 곁에서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담도 옥분의 지원 덕에 한결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큰마님이 들이닥쳤으니까요. 이담, 내가 감히! 큰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담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옥부는 급히 뒤로 물러났죠. 큰마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니까요. 내가 쫓아낸 도둑년을 내가 감춰주고 있었구나. 어머님, 옥부는 도둑이 아닙니다. 닥쳐, 내가 감히 어미의 말을 거스르느냐? 큰마님의 고함에 가게 안이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죠. 이담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너무 시끄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시끄럽기는 당장 전현을 내보내지 못해. 어머님, 옥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금비녀를 훔친 게 아니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 은비녀가 전현 방에서 나왔잖느냐? 그건 할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큰마님은 이담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외쳤죠. 그렇다 해도 여종이 은비녀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 분수를 모르는 것들! 그때 가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큰마님은 두 아들을 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너희 셋째 동생이 내가 쫓아낸 도둑년을 숨겨주고 있구나. 큰아들 이연이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담, 내가 정말 그랬느냐? 형님, 옥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쫓아내셨으면 이유가 있으셨겠지. 내가 감히 어머님 뜻을 거스르느냐? 둘째 아들 이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담아, 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야. 여종은 여종일 뿐이야. 이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형님들, 옥부는 됐다. 당장 내보내. 큰마님이 옥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도련님, 괜찮습니다. 소녀가 나가겠습니다. 도련님께 누를 끼칠 순 없습니다. 옥부는 이담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해낼 수 있어요. 이담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마님이 차갑게 말했죠. 당장 썩 나가. 다시는 우리 집안 사람들 앞에 얼씬거리지 마. 옥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작은 보따리를 챙겼죠. 이담이 쫓아나와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옥분, 이거라도 가져가라. 주머니 안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옥분에게는 큰 돈이었죠. 도련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라니, 내가 여기서 일한 대가야. 당당히 받아. 옥부는 눈물을 참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섰죠. 뒤돌아보니 이담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옥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를 나선 옥부는 또다시 한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번과는 달랐습니다. 이담 도련님께 배운 게 있었고 작은 미천도 생겼으니까요. 이제 혼자 해야 해. 나 혼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말 거야. 옥부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자리를 하나 얻어 포목을 팔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무명 좀 보세요. 질도 좋고 값도 싸답니다. 얼마인데?
단양입니다. 다른 데보다 싸게 드릴게요. 정직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자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이담 도련님께 배운 대로 장부도 꼼꼼히 적었죠.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물건.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해야 해. 날이 갈수록 옥분의 장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옥분을 찾기 시작했고 입소문도 퍼졌죠. 저기 젊은 아가씨가 파는 포목이 질도 좋고 값도 싸대. 정직하게 장사한다던데? 그래, 속이는 법이 없어. 옥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나이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 무명 얼마요? 단냥입니다, 할머니. 어휴, 그것도 없구먼. 셋냥밖에 없는데. 옥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고단한 삶이 손등에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 셋냥에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도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절을 하고 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말했죠. 아가씨, 그렇게 장사하면 손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니 저도 기쁘네요. 그날 저녁 옥부는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노마님께서 말씀하셨지.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옥부는 노마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요. 그렇게 옥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옥분의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죠.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옥분 낭자, 오늘도 좋은 물건 있소? 그럼요, 나리. 이번에 좋은 비단이 들어왔답니다. 손님들은 옥분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었고 물건도 좋았으니까요. 옥분은 정성껏 물건을 골라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비단은 색이 고와서 옷을 지으시면 근사하실 거예요. 그렇군. 그럼 이걸로 하지. 옥부는 정확히 재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조금도 속이지 않았죠. 덤으로 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나리, 이 실도 함께 쓰세요. 색깔이 잘 맞을 겁니다. 아이고, 고맙소. 손님이 돌아간 후 옥부는 장부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들어온 돈, 남은 물건, 다음에 사올 것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죠. 옥부는 가끔 이담 도련님을 떠올렸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큰마님께 혼나시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옥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도련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잘해야 해. 언젠가 도련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가을이 되자 옥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여는 거였죠. 그동안 잠도 안 자며 포목장사, 소일거리들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터 근처에 작은 포목점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구나. 옥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가게 문을 열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옥분 낭자. 이제 가게까지 차렸구먼. 축하하네. 앞으로 여기서 물건 사야겠어. 옥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가게는 날마다 붐볐고 단골 손님도 늘어났죠. 어느 날 포목 도매상 김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옥분 낭자, 소문 들었소. 장사를 그렇게 잘한다지? 아닙니다, 나리. 그저 정성껏 할 뿐입니다. 허허, 겸손하기까지 하시구려. 내가 물건을 싸게 대줄 테니 앞으로 나한테서 사시오.
감사합니다, 나리. 김진사는 옥분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옥분과 거래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걸 알았죠. 옥분도 김진사를 믿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제때 갖다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김진사와의 인연으로 옥분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만족했죠. 겨울이 되자 옥분은 가게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물건도 다양하게 들여놓고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아이고, 여기 앉아서 구경할 수 있으니 좋구먼. 그러게 말이야. 옥분 낭자가 참 세심하네. 옥분은 손님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불편한지, 그리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죠. 장사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담 도련님의 말씀이 맞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가게는 이제 장터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여종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옥분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은 장부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 언젠가 노마님께 절이라도 올릴 수 있겠지. 옥분은 여전히 노마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담 도련님도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기 양반집은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큰마님의 끝없는 탐욕에서 시작되었죠. 노마님이 돌아가신 후 큰마님은 집안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허영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죠. 저 비녀가 탐나는구나. 사오너라. 마님, 그건 너무 비쌉니다. 시끄러워. 내가 갖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인들은 할 수 없이 비싼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큰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장신구를 치장했죠. 큰아들 이연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대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벌였죠. 아버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땅을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연아, 그 땅은 너무 비싸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아버님은 너무 조심스러우십니다. 요즘은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연은 결국 큰 돈을 빌려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쓸모없는 황무지였죠. 속은 겁니다. 이연은 빚만 잔뜩 지게 되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조심하라고.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주는 더 심했습니다. 날마다 기생집에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했죠. 도련님, 오늘도 오셨네요. 허허, 오늘도 제일 좋은 술이랑 음식 푸짐하게 내오시오. 알겠습니다, 도련님. 이주는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이담은 형들을 말렸습니다. 큰형님, 이준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아직 어린 것이 주제넘게. 가서 포목이나 팔거라. 형들은 이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이담아, 내 형들이 저러니 내가 걱정이구나. 아버지,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다. 대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큰마님과 형들은 계속 돈을 썼고 집안은 점점 기울었죠.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나리, 빚을 갚으셔야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갚겠소.
이미 몇 달째입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결국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노마님이 아끼시던 도자기, 병풍, 서화. 하나둘 팔려나갔죠. 큰마님은 그제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줄은 몰랐는데. 분명 쌓아둔 게 많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어머님께서 너무 쓰셨잖습니까? 이담이 조용히 말했지만 큰마님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를 탓하느냐. 이담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줄 돈도 없었고 밥상도 점점 초라해졌죠.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집안이 텅 비어갔죠. 큰마님은 방에 들어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날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것이냐. 이연과 이준도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대감마님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알고도 미처 막지 못한 죄책감과 근심 걱정으로 몸이 쇠약해진 겁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담아, 미안하구나. 내게 이런 집안을 물려주게 되어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담은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집안의 빚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양반집은 이제 거의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큰 기와집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랐죠. 할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분도 떠올랐죠. 옥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차라리 그때 쫓겨난 게 어쩌면 옥분한테는 더 잘된 일이었겠구나. 이담은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을 돌보는 것도 벅찼으니까요. 그해 가을, 노마님의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부는 가게 문을 닫고 준비를 했죠. 제사상에 올릴 음식과 향, 그리고 꽃을 준비했어요. 노마님,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보고 싶습니다. 옥부는 그동안 한 번도 옛 주인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마님께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노마님의 기일만은 달랐습니다. 몰래라도 가서 절을 올려야지. 노마님께서 얼마나 나를 손녀처럼 아껴주셨는데. 옥부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다녀올 생각이었죠. 3년 만에 도착한 옛 주인집의 모습에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 낡아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죠. 기와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이 살지 않는 건가? 옥부는 조심스럽게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집은 쓸쓸해 보였죠.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겁니까? 그냥 죽이나 한 그릇 끓여라. 큰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죠. 지쳐있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황급히 근처 야산으로 올라가 나무 아래 앉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부유하던 집안이. 옥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었지만 노마님의 가족이기도 했죠. 이담 도련님도 계시고 대감마님도 계셨습니다. 도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옥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노마님께 절을 올리러 갔다가 이런 걸 보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옥분 아가씨,
오늘은 왜 이렇게 힘없어 보이시오? 단골 손님이 물었지만 옥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옥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노마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노마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옥부나,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단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노마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거였습니다. 옥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도와야 해.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옥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가게에서 쌀과 포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조금 챙겼죠. 옥분 아가씨, 이 이른 시간에 어디 가시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날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요? 예,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김진사는 옥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가게는 내가 잘 돌볼 테니 너무 오래만 걸리지 않게 돌아오시오. 감사합니다, 나리. 옥부는 수레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옛 주인 집을 향해서요. 가는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큰마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담 도련님은 계실까? 대감마님은 무사하실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마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며 계속 걸어갔죠. 드디어 옛 주인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죠. 누구시오? 수척해진 큰마님이었습니다. 큰마님은 옥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옥분이냐? 마님, 노마님의 기일 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큰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죠.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고 이것들 받아주십시오. 옥부는 수레에 실린 쌀과 포목을 가리켰습니다. 큰마님은 눈물이 글썽했죠. 우리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노마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누구십니까? 이담이었습니다. 이담이 문 밖으로 나오다가 옥분을 보고 얼어붙었죠. 옥분아, 도련님,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이담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옥분이구나. 잘 있었느냐? 예, 도련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노마님 기일이라 몰래 다녀가려 했는데 그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담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많이 바뀌었지.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큰마님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마님,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미안하구나. 큰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옥분은 짐을 집 안으로 날랐습니다. 이담이 도와주었고 큰마님은 옥분의 뒷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죠.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고가구도 대부분 팔려나갔고 방도 텅 비어 있었죠. 옥부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님은 병상에 누워 계셔.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옥부는 대감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담이 문을 열었죠. 아버지, 옥분이가 왔습니다. 뭐, 옥분이라고? 대감마님은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옥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죠. 옥분이, 정말 옥분이구나. 대감마님 뵈러 왔습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리러 온 소녀를 용서해 주세요. 옥분은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은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찌 다시 왔느냐. 얼른 다시 가거라. 노마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와야 하는 곳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옥부는 며칠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쌀로 밥을 해서 가족들에게 먹였고 포목으로 옷을 지어주었죠. 점점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마님의 친정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죠. 이모, 돈 좀 빌려주시오. 돈이 어디 있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옛날엔 그저 툭툭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조카는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담을 불러와 계속 술잔을 기울였죠. 취기가 더 오르자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어요. 하긴, 그때 이모님 금비녀 팔아서 빚 갚았는데, 내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시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큰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카는 순간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그게 내가 가져간 거였구나. 이 천하의 나쁜 놈. 큰마님은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담이 조카의 멱살을 잡았죠. 이 자식, 감히 옥분에게 누명을 씌우고. 저는 당시 빚쟁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조카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죠. 큰마님은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아, 진짜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마님,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큰마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북받쳤죠. 옥부는 큰마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니? 노마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요. 이담도 옥분에게 절을 했습니다. 옥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마음이 홀가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큰마님은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큰아들 이연과 둘째 이준도 자리에 있었죠.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 큰마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옥분아, 앞으로 나오거라. 옥분이 앞으로 나서자 큰마님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 내가 너한테 씌운 누명. 이제야 벗겨주게 되었구나. 첫째랑 둘째도 옥분에게 사과하거라. 대감마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표정은 밝았죠. 첫째와 둘째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봤고 옥분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옥분이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옥분아,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이냐? 저는 제 가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옥분은 며칠 더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큰마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담과 장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노마님의 사당 앞에서 옥부는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이제야 이렇게 인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사당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노마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잘하고 있다, 옥부나.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이담이었습니다. 이담이 옥분 곁에 다가와 나란히 섰죠. 할머니께 절하러 왔구나.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이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부나. 예, 도련님. 혹시 괜찮다면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어? 옥부는 이담을 바라봤습니다. 이담의 눈빛엔 진심이 가득했죠. 도련님, 나도 알아. 일도 바쁠 것이고, 우리 집안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런데 떠나보내니 내 마음을 알겠더구나. 이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미소 지었죠. 도련님, 저도 도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제 가게도 있고 할 일도 많아요. 이담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노마님과 도련님, 대감마님께 받아온 것들을 더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도련님과 이렇게 나란히 서서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이담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천천히 가자. 우리. 두 사람은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요. 며칠 후 옥분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마님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죠.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겠지만 자주 와라, 옥분아. 그러겠습니다, 마님. 대감마님도 옥분을 배웅했습니다. 옥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대감마님. 노마님의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아직 더 갚아야 할 것도 있고요. 집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잘 살피고 보태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노마님 앞에 당당히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담은 대문까지 옥분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예, 도련님. 도련님도 건강하세요. 곧 또 오겠습니다. 옥분은 수레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이담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옥분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노마님,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아 이 집을 지켜보겠습니다. 부모 없는 저를 부모처럼 사랑과 애정으로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노마님께서 웃으며 지켜보시는 것 같았죠. 옥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담 도련님과도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요. 가을바람이 옥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옥분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당당하게요. 이렇게 옥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옥분은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죠. 만약 여러분이 옥분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다시 도울 수 있으셨을까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잘못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옥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